같은 25평인데 이 동네는 천국이고 저 동네는 지옥입니다. 같은 돈 주고 산 집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집을 줄이려는데 어느 동네로 가야 할까? 평수보다 동네가 더 중요하다는데 어떤 동네가 좋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평수는 같은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딱 3가지 조건과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첫째, 좋은 동네의 7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둘째, 같은 25평인데 왜 어떤 곳은 천국이고 어떤 곳은 지옥인지. 셋째, 서울 경기 지방에서 60세 이후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인지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좋은 집을 샀는데도 불행하실 것이고, 이걸 아시면 작은 집에 사셔도 행복하실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김영수 씨와 72세 이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같은 시기에 다운사이징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45평 아파트를 팔고 25평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이 12억으로 25평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김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로 이사하셨습니다. 12억으로 25평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관리비도 한 달에 20만 원으로 저렴했습니다. 처음엔 만족하셨습니다. 집도 작아지고 관리비도 줄고 좋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첫째,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년 살던 동네를 떠나 완전히 낯선 곳으로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골 가게도 없었습니다. 동네 친구도 없었습니다. 둘째, 병원이 멀었습니다. 가까운 내과가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30분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한 번 가는데 왕복 2만 원이 들었습니다. 셋째, 마트도 멀었습니다. 큰 마트가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장 보러 가려면 아들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영수 씨는 계속 말합니다. 넷째, 산책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은 있었지만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늘이 없었습니다. 여름엔 뜨거워서 못 걸었습니다. 다섯째, 문화센터나 복지관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복지관이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섯째, 젊은 사람만 가득했습니다. 신도시라서 30대, 40대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노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일곱째, 대중교통이 불편했습니다. 지하철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서울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못 왔습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이사했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25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2억 주고 샀는데 11억 5천에 팔렸습니다. 5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이사 비용까지 합치면 7천만 원 날렸습니다. 평수는 줄였는데 행복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다운사이징이었습니다. 이제 이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도 45평 아파트를 팔고 25평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똑같이 12억을 주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원래 살던 동네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같은 동네였습니다. 25평 아파트였지만 20년 된 구축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첫째, 아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30년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슈퍼 아저씨가 저를 압니다. 미용실 이모가 저를 압니다. 동네 산책하면 아는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인사합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둘째, 병원이 가깝습니다. 단골 내과가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30년 다닌 병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병력을 다 압니다. 편합니다. 약국도 걸어서 3분입니다. 비 와도 우산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말합니다. 셋째, 마트가 걸어서 10분입니다. 매일 장 봅니다. 신선한 재료를 삽니다. 무거우면 2번 나눠 삽니다. 넷째, 산책로가 훌륭합니다. 동네 뒤에 작은 산이 있습니다. 30분이면 한 바퀴 돕니다. 나무가 많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다섯째, 복지관이 걸어서 15분입니다. 일주일에 3번 갑니다. 요가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닙니다.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여섯째, 비슷한 나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동네는 오래된 동네입니다. 60대, 70대가 많습니다.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통합니다. 일곱째, 대중교통이 편리합니다. 지하철역이 걸어서 10분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3분입니다. 서울 가는데 30분이면 갑니다. 자식들도 자주 옵니다. 손주들도 자주 봅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집은 20년 된 구축입니다. 새 아파트만큼 깨끗하지 않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기 좋습니다. 평수는 줄었는데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게 성공한 다운사이징입니다.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같은 25평인데 김영수 씨는 지옥이었고 이순자 씨는 천국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수가 아니라 동네가 문제였습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집의 위치가 삶의 질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좋은 동네의 7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을 자주 갑니다. 혈압약 받으러 갑니다. 당뇨약 받으러 갑니다. 감기 걸리면 갑니다. 한 달에 최소 2~3번은 갑니다. 큰 병원은 필요 없습니다. 동네 내과 하나면 충분합니다. 단,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10분일까요? 비가 와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몸이 아파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병원 방문 횟수가 연평균 38회입니다. 한 달에 약 3회입니다. 그런데 병원까지 거리가 1km 이내인 어르신과 2km 이상인 어르신을 비교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이 가까운 어르신은 정기 검진을 잘 받았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도 잘했습니다. 반면 병원이 먼 어르신은 아파도 참았습니다. 가기 힘드니까요. 결국 작은 병이 큰 병이 됐습니다. 병원까지의 거리가 건강을 결정했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이 걸어서 5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비상약도 사고 파스도 사고 소화제도 삽니다. 약국이 멀면 불편합니다.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병원과 약국입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 동네를 선택하십시오. 둘째, 걸어서 10분 안에 마트나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장을 봐야 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야 합니다. 작은 마트면 충분합니다. 동네 슈퍼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듭니다. 한 번에 많이 사면 무겁습니다. 하지만 마트가 가까우면 매일 조금씩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소만 삽니다. 내일은 고기만 삽니다. 나눠서 삽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75세 한명숙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 차 타고 큰 마트 갈 때는 힘들었어요. 한 번에 많이 사니까 무겁고 금방 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매일 신선한 걸 조금씩 삽니다. 전통시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전통시장은 노인의 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렴하고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흥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는 차갑습니다. 계산대에서 돈만 내고 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다릅니다. 아줌마가 말을 겁니다. 할머니 오늘 이거 싸요. 가져가세요. 덤도 줍니다.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마트나 시장입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 동네를 선택하십시오. 셋째, 걸어서 15분 안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걸어야 합니다.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만 빙빙 도는 건 재미없습니다. 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산책을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정확히 3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2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쇼펜하우어의 산책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의 건강에도 필수적이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건강하게 산 비결이 바로 매일 걷기였습니다. 그는 72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장수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걸으십시오. 그러려면 걸을 곳이 있어야 합니다. 공원이 가까운 동네를 선택하십시오. 넷째, 걸어서 20분 안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관이 왜 중요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요가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서예도 있고, 탁구도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비슷한 나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셋째, 무료 식사도 제공합니다. 점심 한 끼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71세 박경희 씨는 말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4번 복지관에 갑니다. 월요일은 요가 수업 들으러 가고, 화요일은 노래교실 가고, 목요일은 서예 배우러 가고, 금요일은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복지관이 제 제2의 집이에요. 거기 가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혼자가 아니에요. 만약 복지관이 없었으면 저는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복지관 덕분에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4번째 조건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입니다. 걸어서 20분 안에 있는 동네를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운전하기 힘들어집니다. 75세가 넘으면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지능력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80세가 넘으면 더 까다로워집니다. 언젠가는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5번째 조건은 대중교통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가까운 동네를 선택하십시오. 여섯째, 비슷한 연령대가 많이 사는 동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대가 있어야 하니까요. 신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대, 40대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주차 전쟁도 심합니다.
노인은 외롭습니다. 반면 오래된 동네는 60대, 70대가 많습니다. 비슷한 나이끼리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통합니다. 속도가 비슷합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편합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택하십시오. 일곱째, 물가가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비싼 동네는 부담입니다. 외식 한 끼에 2만 원이 넘으면 자주 못 먹습니다. 커피 한 잔에 7천 원이면 부담됩니다. 물가가 적당한 동네가 좋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이 있으면 물가가 적당합니다. 동네 식당이 많으면 물가가 적당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있으면 물가가 비쌉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좋은 동네의 7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병원과 약국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마트나 시장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원이나 산책로가 걸어서 15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걸어서 20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비슷한 연령대가 많이 살아야 합니다. 일곱째, 물가가 적당해야 합니다. 이 7가지 조건을 다 갖춘 동네가 어디일까요? 지역별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60세 이후 살기 좋은 동네 3곳을 추천합니다. 첫째,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노인 인프라가 서울에서 제일 좋습니다. 복지관이 많습니다. 공원이 많습니다. 병원이 많습니다. 특히 중계동, 상계동이 좋습니다. 지하철 4호선, 7호선이 다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불암산, 수락산이 가깝습니다. 산책하기 좋습니다. 물가도 적당합니다. 25평 아파트가 6억에서 7억 정도입니다. 관리비도 한 달에 15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74세 최영자 씨는 노원구 중계동에 삽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저는 3년 전에 강남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강남에서는 35평에 살았습니다. 여기는 25평입니다. 하지만 훨씬 살기 좋습니다. 집 앞에 중계역이 있습니다. 걸어서 5분입니다. 마트가 걸어서 3분입니다. 병원이 걸어서 10분입니다. 불암산이 걸어서 20분입니다. 매일 산책합니다. 복지관이 걸어서 15분입니다. 일주일에 3번 갑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둘째, 동작구입니다. 특히 사당동, 상도동이 좋습니다. 지하철 2호선, 4호선, 7호선이 다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서울 어디든 30분 안에 갑니다. 자식들 만나기 좋습니다. 보라매 공원이 있습니다. 산책하기 최고입니다. 보라매 병원이 가깝습니다. 큰 병원이 가까우니 안심입니다. 사당역 주변에 상권이 발달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습니다. 25평 아파트가 11억에서 13억 정도입니다. 셋째, 은평구입니다. 특히 불광동, 응암동이 좋습니다. 지하철 3호선, 6호선이 있습니다. 북한산이 가깝습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은평구는 복지로 유명합니다. 구청에서 노인 복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복지관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물가도 서울치고는 저렴합니다. 25평 아파트가 10억에서 12억 정도입니다.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60세 이후 살기 좋은 동네 3곳을 추천합니다. 첫째, 부천입니다. 부천은 서울과 가깝습니다. 지하철 7호선으로 강남까지 40분입니다. 1호선으로 서울역까지 30분입니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집값은 서울보다 훨씬 쌉니다. 25평 아파트가 6억에서 7억 정도입니다. 서울의 절반입니다. 복지관이 많습니다. 공원이 많습니다.
특히 중동 상동이 좋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둘째, 평촌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입니다. 계획도시라서 인프라가 완벽합니다. 지하철 4호선이 있습니다. 서울까지 30분입니다. 평촌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습니다. 병원도 많고 마트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습니다. 한림대병원이 가깝습니다. 25평 아파트가 8억에서 9억 정도입니다. 셋째, 분당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신분당선, 수인분당선이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분당은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1세대 입주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60대, 70대가 많습니다. 공감대가 있습니다. 공원이 많습니다. 중앙공원, 율동공원이 유명합니다. 병원도 훌륭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 25평 아파트가 9억에서 11억 정도입니다.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에서 60세 이후 살기 좋은 동네 3곳을 추천합니다. 첫째, 대구 수성구입니다.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서울보다 훨씬 쌉니다. 수성못이 있습니다. 산책하기 최고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지하철 2호선, 3호선이 있습니다. 병원도 많고 마트도 많고 복지관도 많습니다. 25평 아파트가 4억에서 5억 정도입니다. 서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 돈으로 남는 돈은 생활비로 씁니다. 여유롭게 삽니다. 둘째,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바다가 가깝습니다. 매일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산책로가 훌륭합니다.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걷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하철 2호선이 있습니다. 병원도 많고 마트도 많습니다. 25평 아파트가 5억에서 6억 정도입니다. 셋째, 광주 남구입니다. 광주는 물가가 정말 저렴합니다. 25평 아파트가 3억에서 4억이면 삽니다. 남구는 광주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입니다. 무등산이 가깝습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많습니다. 병원도 많습니다. 물가도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하실 건가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산을 정하십시오. 집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요? 10억인가요? 5억인가요?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십시오. 둘째, 자식과의 거리를 고려하십시오. 자식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이나 경기가 좋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지방에 있으면 그 근처가 좋습니다. 셋째, 7가지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병원, 마트, 공원, 복지관, 대중교통, 연령대, 물가를 확인하십시오. 76세 한경수 씨는 말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35평에 살았습니다. 집값이 2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50만 원 뿐이었습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35만 원이었습니다. 늘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천으로 와서 25평 아파트를 7억에 샀습니다. 남은 13억으로 소형 상가를 샀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350만 원 나옵니다. 관리비는 한 달에 22만 원입니다. 경수 씨는 계속 말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과 월세 350만 원을 합치면 500만 원입니다. 관리비 22만 원을 빼면 478만 원 남습니다. 이제 여유롭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내 여행도 갑니다. 문화센터도 2개 등록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외식도 자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집 앞에 병원이 있습니다. 마트가 있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왜 진작 이사 안 했을까 후회됩니다. 이사 가는 게 두렵다. 낯선 곳이 불안하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30년, 40년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후는 익숙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익숙하지만 불편한 곳보다 낯설지만 편안한 곳이 더 좋습니다. 적응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 후에는 새로운 곳이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새로운 단골 가게가 생깁니다. 새로운 산책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어느 동네로 이사 갈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3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둘째, 이사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셋째, 오늘 추천한 동네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